안녕하십니까. 큐티님 황성진입니다. 오늘은 이제는 대세가 된 클리닉이 뭔가 라는 주제로 내용을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클리닉의 시작은 뭔가? 라고 하는데, 클리닉이 왜 생겼나를 좀 이해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클리닉 말고 다른 게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뭐가 생길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자, 학생들의 공부 역량이 약화됐다. 사실은 공부 역량이 약화된 것보다 두 가지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전보다 좋은 대학에, 상위권 대학에 가려는 학생들의 수가, 비중이 훨씬 더 높아졌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현재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 그 양을 봤을 때, 예전이 뭐 5년, 6년 전 말고요. 한 10년 전, 20년 전 기준으로 봤을 때, 좀 더 는 게 아닌가. 그래서 상대적으로 학생들이 공부할 양이 많아지다 보니까, 똑같은 학생들의 수준인데 얘네들이 점점 약해 보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수학 선생님들은 동의를 안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본고사 문제나 이런 것들 굉장히 어려운 것들도 많았고, 그걸 척척 풀던 분들도 많았는데, 지금 수학은 조금 뭐 미적이 빠지고 하면서 뭐 공부할 게 좀 줄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으니까 동의하시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영어나 국어 같은 경우에 보면은, 영어 지문만 보면은 10년 전, 20년 전 수능을 봤을 때 지문이 훨씬 더 난이도가 높아졌습니다. 해야 할 것도 많아졌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학생들이 공부를 덜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 뭐 요즘 선생님들 만나보면, 작년에가 훨씬 낫네, 뭐 이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들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제가 관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유치원 때부터 소비자들은 이제 그 친절함을 베이스로 하는 관리 스타일 하는 학원들만 지금 유치원부터 쭉 건너와서 고등까지 올라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학부모랑 학생들은 보살펴줘야 하는,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옆으로 튀어나가는 그러한 상황에서 저희들이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소비자들의 니즈가 바뀐 거죠. 세상이 바뀐 거죠. 알아서 척척하는 강한 90년대, 2000년대 초반 강하게 키웠던 학생들은 이제 다 성인이 되었고, 이제 그 이후에 다양성을 추구하는 사회에 살게 되는 우리 학생들이 올라오다 보니까 소비자들의 니즈 자체가 굉장히 바뀐 것 같습니다. 자,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뭐냐? 우리가 봤을 때 학생들은 멱살 잡고 끌어당기지 않으면 원하는 점수를 얻기 힘든 상황인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학원가에 생긴 변화들이 기존 수업 방식의 대중화라고 하는데, 2004년에 메가스터디가 뜨기 시작하면서부터 전국 1타급의 선생님들의 영상을 우리가 집에서 편안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40대 초반 이하의 선생님들께서는 대체로 제가 봤을 때는 거의 100% 확신하는데 1타 강사의 수업을 보고서 그 강사의 수업을 벤치마킹해서 본인의 토대를 만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상향 평준화가 됐기 때문에 우리 강사별로 디퍼런스가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수업 방식 가지고요. 커리큘럼 가지고 수업하는 방법 가지고요. 그래서 다들 잘합니다. 요새 보는 젊은 선생님들 만나게 되면은 수업하는 거 보면 다 저보다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나이 때랑 비교를 해보면 다 잘하고, 어, 지금 상태에서, 지금 수업 한 1년쯤 쉬고 있나? 지금 상태에서 봐도, 눈만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봐도, 다들 수업 자체는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예전에 강사들 로망 있잖아요. 수업 한번 빡, 첫 수업 딱 하면 애들이 눈 동그라져 갖고, 우와! 한 다음에 친구 막 데리고 오고, 갑자기 반이 막 커지고, 이게 상대적으로 일어날 확률이 점점 적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수업 가지고도 경쟁력을 가진 선생님들 아직도 많이 계시죠. 음. 자, 그 다음에 핵심 컨텐츠에 대중화되어 있는데, 수능 수업을 하시면서, 모의고사나 수능 수업하면서 본인이 제작한 문제, 전국에서 나만 가지고 있는 문제 갖고 수업하시는 분 계십니까? 기출을 제외하고. 없으실 겁니다. 어디선가 다운받거나 시중교재를 쓰시거나 하실 거예요. 이거를 수능 수업을 하면서 본인이 만든 교재 가지고 나만 쓰는 교재 가지고 한다. 라고 하는 분 각 과목별로 20명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일 좋은 우리나라 수능의 탑을 달리는 두 개 학원, 뭐 시대인재라든지 두각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수능을 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조차도 다 컨텐츠는 컨텐츠 팀을 갖고 있던가 아니면 외부 컨텐츠를 가져다 쓰시는 경우들이 많죠. 대표적인 강대 K 모의고사라든지
아니면은 치대인지 서바이벌이라든지.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쓰고 있는 컨텐츠 가지고 디퍼런스를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나마 고등 내신에서 고등 내신 자체 시장이 다양성이 너무 대단하다 보니까 고등 내신 시장은 이게 좀 덜한 건데 그래도 우리 내신 자료들 많이 다운받아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 부분에서 수업 가지고 우리가 수업하는 방식 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학생들 교재 가지고 교재 내용 가지고 차별화를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주변이 다 상향 평준화됐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관리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가 최근 들어서 5, 6년 사이에 관리가 핵심이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무료 보충을 해주는 건데, 클리닉은 무료 보충을 해주는 건데, 이걸 1대1로 만나는 시간을 좀 더 맞춤학습의 개념을 좀 결합해서 이 클리닉이라는 개념이 생기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제가 처음 클리닉이란 말을 이제 단과판에서 들은 게 2014년인데, 그때 수학 선생님 한 분께서, 이 무료 보충 플러스 1대1 맞춤학습 강사가 직접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10명 조금 남짓되던 이 한반 사이즈를 갖고 계신 분이 이게 갑자기 훅 하고 중상위권 애들을 슉 끌어당기기 시작하면서 6, 70명 평균 사이즈로 만들어지고 그걸 토대로 고3까지 올라가서 잘 하시면서 인강에도 진출하시고 지금도 잘하고 수능판에서 잘하고 계신 선생님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한번 누가 그렇게 훅 하고 이렇게 올라가면요 다 따라해요. 봉구비어, 봉자비어 뭐 이런 느낌으로 다 따라합니다. 이게 한국인의 DNA에 박혀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게 쭉 퍼지게 되면서 지금은 클리닉을 안 하는 단과 강사는 찾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아예 안 하면 좀 특이한 케이스 같아. 그래서 다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클리닉을 2014년도에 그 선생님 잘 되는 얘기를 듣고 와 하고 그냥 넘어갔죠. 수학이잖아요. 저는 영어고. 영어 선생님 중에 하는 분이 없었는데 그러다가 한 2017년, 18년에 하는 선생님들이 하나둘씩 생기다가 2019년도에 저보다 퍼포먼스가 훨씬 좋은 두 분의 선생님이 계신데 이 두 각각 만났습니다. 각각 만나 이 두 분이 클리닉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클리닉 어떻게 하냐, 효과가 좋냐, 애들이 좋아하냐, 학부모님들은 어떠냐. 여러분들 둘 다 되게 긍정적으로 말씀하시고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냥 무작정 무지성으로 따라했습니다. 물론 뒤에 나오겠지만 제가 한 클리닉의 방식은 나머지 두 분과는 좀 달랐어요. 강사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잠깐 드릴게요. 자, 강사마다 다른 클리닉의 정의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강사마다 달라야 합니다. 왜냐면, 클리닉이라는 게 내 수업 커리큘럼 안에 들어가 있는 거라면, 내가 만나는 학생들에 맞춤형으로 내가 클리닉을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무작정 따라하다 보면은 시행착오를 많이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업 스타일이 강사마다 조금씩 다 다른 것처럼 클리닉의 정의도 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시들만 몇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제일 많이 쓰는 거는 문제 풀고 질의응답 조교를 써가지고 질문을 받는 거죠. 자, 이런 케이스가 이제 수학에서 많이 쓰는데, 이 조교도 이제 처음에는 좀 수학 좀 잘하는 학생 쓰다가 이제 타이틀이 필요하니까 의대생 데려다 쓰다가, 저희가 요번에, 제가 원장으로 있는 학원에서 윈터스쿨을 하면서 조교를 의대생을 데려다가 이제 돈을 좀 더 주고 썼는데, 학생들이 그렇게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질문은 잘 안 해. 와, 의대생 형아 저기 있다. 이러고 끝나는 것 같아. 뭐 하여튼 조교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제 수업을 운영할 때는 저는 조교를 쓰지 않았습니다. 이 파트 때문에 이 파트에서 저처럼 이제 쫄보의 이상한 완벽주의를 갖고 있는 사람은 내 학생들을 나처럼 인내심을 가지고 쟤네들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을 때 웃으면서 넘어가 주면서 친절하게 내가 원하는 수준까지 제가 답변을 해줄 수 있을까라는 것들도 있고, 두 번째는 과목의 특성인 것 같습니다. 영어 과목의 특성상 수학처럼 이렇게 붙어가지고 하나부터 열까지 쭉 해주는 것보다 몇 개만 딱 집어줘도 아이들이 수준에 따라 조금 다르니까 해줄 수 있는 포인트가 다르다 보니까 저는 조교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제 풀고 강사한테 직접 질문하는 시간을 클리닉으로 잡아놨죠. 이건 제가 하는 스타일이지만 요즘 보니까 조교 안 쓰고 강사가 직접 클리닉 이거 문구를 쓰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조교 쓰면 또 엄마들이 싫어한다고 강사가 직접 합니다. 해야 할 게 점점 늘어나는 세상 같아요. 자, 그리고 이거는 제가 쓴 방법인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많이 보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가르친 학생들이 내신 기간이 되니까 열심히 하는 애들도 숙제가 빵꾸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각 학원에서 시키는 이제 내신 대비용, 이제 내신 대비를 하다 보면 수학 학원에서, 과학 학원에서, 국어 학원에서 각각 숙제들을 엄청나게 내주시고, 그걸 못하면 또 잡아놓고, 보충 부르고, 클리닉 부르고, 하는데 거기에 플러스로 해서 아이들이 수행평가가 우르르 떨어지잖아요. 수행평가 딱 그 시즌에 전 과목에 빠바바박 하고 떨어지잖아요. 거기에 플러스 뭐 축제 준비하네, 체육대회 준비하네, 또 친구 만나면 노래방 가서 소리 한번 질러줘야 되지, 남학생들 축구공 한번 차줘야 되지, 게임 한번 해서 제 랭크업 할 때, 랭전 한번 뛰어줘야 되지. 그 다음에 본인도 쉬어야 되지.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아이들이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 같아서 숙제가 빵꾸 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저는 스스로 판단을 해서 그냥 과제 없애버리고 클리닉으로 대체다. 그래서 제가 한 방법은 수업 시간에 클리닉 교재를 나눠줘요. 나눠주고 집에 갈 때 나눠주고 이거 풀고 클리닉 시간에 와서 채점하고 틀린 것만 나한테 물어보고 후다닥 가든가 시간이 아까우면 아니면 그냥 와서 풀어라.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이렇게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자, 요즘 특이한 케이스고 이렇게 해서 위에 거를 이렇게 다 하다 보니까 차별화의 개념입니다. 조교시키다 보니까 차별화시키려고 강사가 직접 하고 요거는 이제 제 거니까 패스. 이렇게 여기저기 다 하다 보니까 클리닉 교재도 이제 신경을 써가지고 예전에는 뭐 프린트를 나눠주고 뭐 이렇게 했는데 클리닉 교재들도 자본을 쏟기 시작합니다. 디자인도 좀 멋지게 만들고 문제도 좀 좋은 문제 갖다 놓고 그러면서 스스로 풀고 채점하게 확인하면서 하기도 하고 여기에 또 영상을 붙여가지고 복습용 영상을 보던가 진도형 영상을 보고 필기하거나 연습 문제 풀면 채점하고 확인하는 조교를 하던가 강사가 해주던가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면서 동시에 이거 가지고도 차별화가 안 되니까 여기에 1대1 상담을 좀 추가하고 특히 재종반에서 잘 하셨던 분이 단가로 나오면 1대1 상담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시더라고요. 재종반 담임 생활 하시면서 이런 거 생각보다 학생들은 강사와 1대1로 얘기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별다른 얘기를 안 해도 굉장히 그게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유료 콘텐츠 아까 말씀드렸던 뭐 국어의 이감 모의고사라든지 수학 뭐 서바이벌이 됐던 강대 K가 됐던 이런 모의고사들을 소화시킨 다음에 그거를 체크하는 시간으로 클리닉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 있는 것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시들이에요. 예시들이니까 이 중에서 강사마다 선생님들이 내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 상황을 잘 관찰하셔가지고 어차피 클리닉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내 수업 커리큘럼에 포함을 시킬 거니까 나한테 맞춤형으로 제일 필요한 것들만 잘 모아서 이렇게 하면 효과가 있을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클리닉을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어차피 해야 될 거 즐기면서 해야죠. 그래서 가끔 우리 어르신들 만나면 클리닉을 이해를 못해요. 수업만 해도 애들이 점수가 쭉쭉 오르던데 그러면 이제 듣고 있는 거죠. 얘 대단하십니다. 이러고. 그분들이 이제 가끔가다 현강으로 복귀하시면 이제 클리닉 때문에 아주 곤욕을 치르십니다. 자기 안 해봤던 거니까. 자, 클리닉 진행 팁들입니다. 팁이라는 얘기는 100% 도움은 아니지만 참고할 거 있으시면 가져가 주시면 됩니다. 자, 반드시 미리 공간을 확인하세요. 반드시 미리. 자, 이 무슨 얘기냐면 클리닉은 학원 입장에서 보면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시간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죠? 클리닉 한다고 돈을 추가로 받진 않잖아요. 일반적으로. 수업료에 일반적으로 포함이 되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강의실이 일반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평일 같은 경우에는 클리닉 강의실 달라고 하면 웬만하면 주죠. 학원에서 강사가 돈 안 받는 건데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 느낌이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봉사라서 클리닉을 추가로 해준다. 라고 하면 학원 입장에서도 이런 거 다 학생들이 소비자들이 좋아할 만한 거니까 하는 걸 격려하긴 하는데 근데 공간은 곧 임대료거든요. 공간과 시간은 곧 임대료입니다. 그 임대료를 차지하는 공간이 하나가 있는데 만약에 정규 수업과 그 다음에 클리닉이 있으면 당연히 정규 수업부터 박는 거죠. 그래서 클리닉 공간이 없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특히 방학 때하고 주말에는 클리닉 공간 얻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특히 대형 단과 같은 경우에서는 잘 되는 대형 단과에서는 클리닉 강의실 얻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강의실이 5개가 남아. 근데 강사가 한 40명 있어. 그럼 5명만 누구 골라서 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형평성에서 어긋나니까. 아무리 제가 예뻐 보인다고 해도. 그러다 보니까 강의실을 못 주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클리닉 강의실을. 그래서 대치동에 가시면 거리를 걷다 보면은 그 한티역부터 음마아파트 사거리 이렇게 그 대로변을 갔다 보면은
조그만 사무실들이 모여있는 그 건물들이 있는데 거기 가보면 뭐뭐뭐 강사 연구실이라는 게 이게 종종 보입니다. 그 연구실이 왜 생겼냐면 클리닉 하려고 생긴 거예요. 외부에. 한 수학 선생님께서는 아예 스터디 카페를 인수를 하셔서 쭉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내부에 공간이 없어요. 근데 클리닉은 해야 돼. 그리고 강사가 비용을 대고 클리닉을 하는 거죠. 생각보다 임대료도 비싸고 그러기 때문에 초창기에 선생님들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줌으로 하거나 온라인으로 대체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이 공간이라는 걸 미리 확인을 하고 학원에 확인을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계획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내가 해야지라고 학생들한테 얘기하고 학원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수업 요청하듯이 요때부터 요때까지 클리닉 진행하니까 강의실 주세요 그러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선생님 죄송하지만 공간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은 갑자기 분노가 여기서부터 확 올라오는 거죠. 아니 내가 학생들을 위해서 이거 한다는데 학원에서 왜 이걸 못 줘? 내가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닌데 라고 하는 분노가 올라오는데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공간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간을 확인해 주시고 특히 단과에 계시는 분들은 이거 상황 아실 거예요. 자, 다음 클리닉 시간을 전략적으로 설정해 보자 라고 했는데 뭐냐면 자 학생들이 올 수 있는 시간에 클리닉 시간을 잡아놔야 되죠.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외고나 자사고 같은 경우에 기숙사가 있는 학교다 라고 하면은 이 친구들이 보통 나올 때 주중에 하루 주말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수, 토, 일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월요일날 잡으면 아무도 못 오잖아. 기숙사 있는 애들은. 그죠? 그리고 이제 타 학원들을 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학원 가는 시간대에 클리닉을 잡아놓으면 아이들이 못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학생 수가 내가 늘어나면은 아이들이 비는 시간이 다 다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올 수 있는 시간을 클리닉 시간으로 먼저 잡아놓으셔야 됩니다. 심지어 수업 시간보다 클리닉 시간을 먼저 잡는 선생님들도 계세요. 관리를 자기 모토로 삼는 선생님들 중에서는. 그래, 클리닉 시간만 가지고도 학생들이 꼭 올 수 있는 시간만 잘만 잡아도 이거 가지고 또 어필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선생님은 뭐 일요일 오전에 잡기도 해요. 일반적으로 일요일 오전에는 아이들이 수업을 잘 안 하니까 그때 잡아갖고 이제 어필 이런 식으로 합니다. 주말에 생활 리듬이 끊기면 안 됩니다, 어머님. 이러고 강하게 나가는 경우들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주말 수업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주말 오전 수업은 제가 몇 년 했지? 4년, 5년 정도로 했는데 특히 고3 수업을 그렇게 했었는데 그것도 이제 1, 2등급 나오면 잘하는 학생들 데리고도 했는데 걔네들도 맨날 지금 오죽하면 제가 항상 그런 반 들어갈 때마다 얘기를 합니다. 전원이 정시에 여기 딱 앉아서 시작을 하면 그날 치킨이다. 근데 거의 못 먹었어. 하여튼 뭐가 됐든 클리닉 시간을 전략적으로 설정하시고 온라인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이게 오프라인이 시간과 공간의 문제에서 온라인으로 가면은 해결이 되긴 하는데 이거 가지고도 또 이제 좀 그 클레임을 거시는 부모님들이 요새 막 생기는 것 같아요. 애 일찍 자야 되는데 우리 애는 일찍 자야 되는데 왜 맨날 밤늦게 부르냐 뭐 이러는 부모님들도 계시고. 자, 다음에 조교나 보조강사를 활용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내가 모두 다 할 수 없는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럼 조교나 보조강사를 활용하실 텐데 선별을 해갖고 하실 텐데 이때는 무조건 매일매일 클리닉 하면 눈에 보이는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리포트가 나오면 제일 좋아요. 오늘 이 학생이 A 학생이 어떤 문제를 풀어가지고 뭐뭐뭐 틀려서 오답노트 정리는 어떻게 했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솔루션을 주기로 했고 설명은 이렇게 했으며 그 다음에 총 시간은 어느 정도 됐고 그래서 진도는 어느 부분을 했고 다음번에 요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특이사항 뭐 이런 것들이 뭐가 됐든 간에 줄줄이 나오는 이런 것들이 리포트로 계속 나와서 쌓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클리닉을 공식적으로 돈을 받지 않는 클리닉을 이렇게 열심히 해서 서비스하구나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학부모랑 학생한테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이걸 만드는 걸 틀을 잘 만들어 놓으셔야 조교나 보조 강사가 아무래도 직업의식 자체가 직접 진행하는 우리만큼 되지는 않을 테니까 그 친구들한테도 정확하게 뭐뭐로 해야 되는지 눈에 보이는 결과로 정해놓은 폼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클리닉 안 오는 경우 많아요. 지각하는 경우는 부지기수고 안 오는 경우도 많아요. 어디 도망가 있거나. 왜냐면 학생들 자체도
클리닉이란 건 정규 수업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중요성을 낮춰서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면 클리닉 지각하거나 결석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를 선생님들께서 플랜을 미리 짜 놓으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결석하면 그냥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지각, 지각하는 경우는 바로 학생한테 전화하고 학생한테 전화 안 돼 그러면은 바로 엄마한테 전화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나간 학생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강사부터 클리닉을 본 수업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다가 안 하거나 흐지부지 되면 아예 안 했을 때보다 훨씬 부정적인 임팩트를 미칩니다. 심지어 클리닉이라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나름 중요하게 생각하고 성실하게 오던 학생들도 지각하는 애 별다른 페널티가 없고 결석하는 애 페널티가 없는 걸 알면은 얘네들도 바쁘고 힘들고 갑자기 수행평가 몰리고 이런 시즌 되면은 걔네들도 옆에 있는 애가 나 안 가도 뭐라 안 하던데? 라고 하는 순간에 아 그래? 라고 해서 이 사도의 길로 빠질 수 있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클리닉을 하실 거라면 본 수업만큼 철저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진행해 주시고 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학생들과 학부모와 다 같이 공유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클리닉이 저도 개인적으로 강사 생활할 때 클리닉 안 했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그냥 알아서 좀 공부하면 안 돼? 근데 요즘 학생들은 공부를 그렇게까지 시켜야 점수가 나오는 그 경쟁 상황이 있다 보니까 하긴 꼭 해야 될 것 같고요. 요즘은 필수인 것 같고요. 그리고 클리닉에서 제가 좋았던 점은 딱 하나였습니다. 생각보다 내가 학생들을 모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좀 많이 깨달았어요. 이 클리닉을 하면서. 저는 이제 틀린 거 가지고 오면 제가 채점해주고, 이제 틀린 부분 설명해주고, 아이랑 눈 마주치면서 물어보고, 농담도 좀 하고, 수업 시간에 내가 이거 했는데도 몰랐냐, 여기 교재 꺼내봐서 몇 페이지 표가 여기 그대로 있지, 뭐 이런 것들 해주면서 아이들에게 체크를 하는데, 저는 수업을 하면 아이들이 그래도 대략적으로 다 이해를 했고, 잘 이해했고, 대답도 잘하고, 뭐 끄덕끄덕하고, 눈도 반짝반짝하고, 손도 들고 했으니까 잘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아이들 머릿속에 남은 건 반도 안 되더라고요. 그걸 클리닉을 하면서 알았어요. 그래서 내 수업을 들었는데 모두가 점수가 안 오르는구나. 라는 생각도 했어요. 그거 하나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 중에 도움이 되시는 내용이 하나라도 있어서 현실에서 적용을 해보실 만한 내용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시청 감사드리고요. 알람, 구독, 좋아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댓글 써주시면 굉장히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